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천훈입니다. 4월 2주차 부산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에서 지금 용병기수 2명이서 이제 10월달까지 면허 연장 신청을 했는데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 성적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기수들한테도 치이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용병 기수들인데 좀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3개월의 공백이 좀 있었죠. 진겸 기수가 주행검사 중에 낙마로 좀 오랫동안 쉬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경주로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진겸 기수 원래 잘 탔던 기수니까 앞으로도 좋은 성적 유지하기를 바라겠고요. 금요일에는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일요일은 6개 경주가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주 일요일은 트로피 경주들이 좀 되어 있죠. 경마주가 국제 트로피 경주들이 있는데 크게 대장 경주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 경주도 a니고 조그마한 상패를 주는 그냥 그런 교류 경주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4월 12일 금요일에는 제가 6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그리고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승부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2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1경주도 그렇고 2경주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이 축마가 눈에 안 보이는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마필들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경주인데, 자, 1경주부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축마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7번 파인 트럼펫이 좀 전개 자체도 그렇고 이 마필의 발걸음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7번 파인 트럼펫은 좀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인기 1위 못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봄철이 시작이 되면서 어린 마필들이 이제 힘이 차가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 빨리빨리 힘이 차는지 이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7번 파인 트럼펫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하고 이번 경주 대비한 모습이 사뭇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이 좀 찼다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개 자체도 잘 나오기 때문에 7번 파인 트럼펫은 인정을 좀 해야 되겠고, 또 안쪽에 있는 4번 스파이스록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7번 파인 트럼펫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혈통 자체는 4번 스파이스록이 지금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마필이라고 해서 데뷔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얘는 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직전 경주도 늦발주도 하고 모래 맞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주 형편이 없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안쪽 게이트 여기에서 모래를 안 맞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워낙 스타트가 좋은 기수라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7번 파인 트럼펫이 스타트 능력은 훨씬 좀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4번 스파이스록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11번 감동의 순간이 현장에서 아마 최저배당으로 빠질 것 같은데 혼전 속에 좀 최저배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봤자 볼 수 있는 복병마필이 4번 스파이스록이 아니라고 그러면 5번 다크 템플러 정도인데 5번 다크 템플러와 11번 감동의 순간의 발걸음을 비교하자고 하면 비교가 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7번 파인 트럼펫, 11번 감동의 순간, 5번 다크 템플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1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여하튼 부진마필들의 접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1경주보다는 조금 2경주가 좀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4번 뉴킹 직전 경주 김호수 기수가 선행을 가다가 코너에서 뺏겼죠. 그러고 라스트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뉴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3월 15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30일 경주에서 이 배당판에 완전 폭탄이 떨어졌었어요. 사전 인기도에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마필이 현장에서 배당판에서 인기 1위하고 붙여가지고 10배, 12배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자, 그러고 정말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마방에서 좀 자신있게 준비를 하고 출전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또 안쪽에 갇혀서 선행을 못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로 믿고 들어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번 실버베스트도 직전에 워낙 이 최적의 전개로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믿기는 좀 힘들어요. 이 4번, 5번의 최저 배당은 저는 이번 경주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10번 와일드캐시가 충분히 좀 한번 기습 선행을 찔러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프랑스화 기수는 스타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요하니스 기수는 그나마 조금 스타트가 되는 기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믿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쪽에서는 이번 최강 태양이 직전 경주는 뭐 비인기 마필에 아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1300m 거리기 때문에 이번 최강태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병마필이긴 한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도 만만한 편성이 아니었고 올라오는 끝걸음도 뭐 괜찮았었기 때문에 이번 최강태양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마필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충마는 6번 동방나래입니다. 직전에 복귀전이었는데 바로 인기마로 팔려줬어요. 자, 그만큼 31점 마방에서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모래를 맞고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또 게이트도 6번 게이트고 안쪽에 특별히 빠른 마필이 뭐 뉴킨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뉴킨을 보내놓고 외곽 선입을 탈 수 있고, 외곽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서는 와일드캐시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찬스는 6번 동방나래가 가지고 있다. 이제 정상주기 출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6번 동방나래를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봐줘야 될 충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번 닥터미미도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이미 뭐 1600m 경험까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서승원 기수가 요리만 잘 해준다고 그러면 닥터미미도 분명히 찬스가 찾아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 동방나래를 축으로 2번 최강태양, 7번 닥터미미, 10번 와일드캐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뭐 8살이 된 5번 가락공원 8살인데 89전을 뛰었어요. 야, 정말 뭐 조금 이따 또 그런 말이 한 마리 나옵니다. 8살인데 90전을 넘게 뛴 뭐 코리아 헌터도 나오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가장 쌩쌩한 마필, 뭐 제일 마체적으로 쌩쌩한 마필 같은 경우는 뭐 3번 토네이도 킹이 그래도 뭐 4세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좀 볼 수가 있겠고, 4번 하늘의 빛도 지금 아직은 8점밖에 뛰지 않은 쌩쌩한 마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6, 7번 인터셉터가 선행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선행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행을 간다 해도 얘가 이 1600에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좀 그거는 좀 의심스럽고, 안쪽에 있는 2번 도닌마이라든지 뭐 토네이도킹, 하늘의 빛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배당판에서 먼저 팔려줄 것 같은데, 저는 4번 하늘의 빛이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워낙 이 기승술이 안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게 하나 걸리는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4번 하늘의 빛과 3번 토네이도 킹이 이번 경주에서는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외곽에서 배당이 좀 나온다고 그러면 8번 퍼스트 신화도 절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빠질 말들을 보내놓고 전개 자체도 잘 빠질 수가 있어요. 모래 안 맞는 선입전개를 한다고 그러면 이 8번 퍼스트 신화가 배당을 터뜨리면서 또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하게 염두는 해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 토네이도 킹, 4번 하늘의 빛, 8번 퍼스트 신화 3마리 추천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선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4번 천년의 질주, 1300m를 벗어나면 조금 힘든 마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다시 1300이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조금 늘었어도 완벽하게 삭제를 하실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일단 4번 천년의 질주는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 될 것 같고, 8번 온데이가 저는 직전 경주 이게 좋게 못 봤거든요. 그런데 뭐 주변에서 보니까 온데이를 뭐 조기 때 변화가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 꽃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온데이를 믿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조기 때 발걸음이 전혀 눈에 띄는 발걸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뛰었어요. 이번에 또 인기마필로 팔릴 가능성이 좋은데, 온데이는 뭐 현장에서 컨디션을 봐서
뭐 마필의 컨디션이 전혀 이상이 없고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지만 연투 능력을 믿기는 조금 힘들 마필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서미트 투데이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유현명 기수가 저는 왜 전개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선행만 보내놓고 뒤에 딱 붙어있다가 코너에서 외곽으로 뺐다가 라스트에 딱 열심히 타면서 정확하게 3착을 들어오는 그 느낌. 그 느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뭐 직전에 이제 그런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안 되죠. 그렇게 타면 잘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서미트 투데이는 직전에 분명하게 입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마필이다 라고 좀 말씀을 거기까지 드리겠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배당이 터진다고 그러면 저는 5번 호프풀 사이먼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선행 아니면 안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휴양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니까 단거리 1000m에서 추입을 해서 올라오는 발걸음이 괜찮았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아예 안 뛰었던 말이었는데 각질이 좀 이제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라고 그러면 5번 호프풀 사이먼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의 11번 닥터위크는 선행을 못 갈 확률이 너무 높죠. 선행을 간다 해도 여기에서는 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닥터위크보다는 차라리 이 12번 고스트라이더가 따라가면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2번 고스트라이더를 이번 경주는 좀 강하게 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서미트 투데이, 4번 천년의 질주, 12번 고스트라이더 이 세 마리는 어차피 인기 마필 중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복병 마필 중에서는 5번 호프풀 사이먼을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활랑우가 다시 출전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3월 15일 부산행 방송을 찍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5번 활랑우가 너무 완벽한 모습입니다.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뭐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와야 되는데 12주 마방이 인기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활라왕우 머리차로 졌어요. 야, 역시 12조다 라는 말이 경주가 끝나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조인공 기수가 뭐 승부를 회피하면서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 머리차로 지면서 3착을 놨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탔어요. 조인공 기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차로 지면서 3착을 놨다는 거죠. 역시 뭐 7조 마방이라든지 12조 마방 이런 마방들은 진짜 가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아니죠. 이번에는 여기서 앞선 정리하면서 활라왕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활라왕우를 인정을 하게 되면 가장 불안한 마필이 11번 모닝 브라보 그리고 9번 에이스붐인데, 에이스붐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5일 경주에서 이미 활라왕우한테 3마신을 졌던 마필이에요. 활라왕우가 또 더군다나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에이스붐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외곽 선입을 한다 해도 일단은 5번, 9번 두 마리를 먼저 좀 인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번 파워 어메이징이 거리를 대폭 줄여서 아마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안쪽에서 글쎄요, 뭐 10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더 위험해 보이는 인기 마필이 이번 파워 어메이징입니다. 너무 많이 보이는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에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줄인 이번 파워 어메이징은 좀 무섭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4번 헌터파크가 단거리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1000m에 어울리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문제는 이제 12주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헌터파크는 뭐 여기서는 봐야 될 마필이에요. 자, 5번 헐라왕우는 이번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5번 헐라왕우를 축으로 9번 에이스붐 그리고 4번 헌터파크 세 마리 추천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4번 어메이징 탑핏이 아마 많은 관심을 받겠고, 그 뒤로 따라서 뭐 7번 애플골드, 8번 부산 미소, 뭐 10번
어스토니싱도 아마 관심을 많이 받을 신의 마필이죠. 제가 혈통은 좀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편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10번 어스토니싱은 혈통이 괜찮은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교 때 발걸음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제가 보고 있는 이번 경주의 충마는 전혀 인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복병 마필입니다. 자, 그 마필은 제가 저번 주부터 유심히 살펴봤던 마필이고, 지금 컨디션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3월이 넘어가면서 컨디션이 올라왔고, 지금 4월이 되니까 이 컨디션이 정말 최고조의 정점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의 비인기 마필입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노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교 때부터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필의 발걸음은 제가 이 우회 지금 기승 예정인 기수보다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복병 마필을 놓고 붙어보는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7번 애플골드 역시도 직전에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7번 애플골드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발걸음의 변화가 보이는 마필인데 워낙 뛴 걸음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애플골드를 놓고 했어도 휘저스트윈을 아마 못 불렀을 거예요. 적중은 못했을 마필인데, 여하튼 마필의 컨디션은 좀 분명하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병 마필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끝나는 경주는 아닐 거예요. 이번 6경주 준메인 승부처 4시 1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2번 이기다. 외곽에서 아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12번 이기다는 지금 늘어난 1800m 거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 경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직전 경주도 그렇고, 워낙 이 능력 부진 마필들하고만 겨뤄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 강한 상대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2번 이기다가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 7번 브라이언 파크는 지금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발걸음이 인정이 돼요. 직전도 그렇고 그 직전도 그렇고 발걸음이 인정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최시대 기수에서 지금 정우주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어요. 우줄리 조교사가 정우주 기수를 기승을 시켜야지 이 감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브라이언 파크를 기수를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일단 7번 브라이언 파크의 발걸음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진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5번 해피드래곤, 승급전인데 전개는 잘 나와요. 하지만 워낙 보여준 발걸음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마필인데, 현장에서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5번 해피드래곤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7경주에서 가장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은, 전개가 좋고 좀 잘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 트로피 콜렉터가 되겠죠. 자, 11번 트로피 콜렉터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 출발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안쪽에서 빠른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외곽에서 그대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입 전개, 물론 1800m는 2000m하고 다르게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코너 1코너가 바로 한 200m 앞에 바로 코너가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 이렇게 막 밀고 나오지 못합니다. 2000m 같은 경우는 좀 밀고 나오면서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데, 1800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11번 트로피 콜렉터의 서중원 기수가 충분히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11번 트로피 콜렉터 분명히 가능성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 파워윈디도 지금 2번 연타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가 1800인데 역시 1300, 1200하고 1800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다르죠. 하지만 혈통 자체는 좀 길게 나오는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7경주에서는 12번 이기다는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 좀 불안한 마필이 되겠고, 11번 트로피 콜렉터는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을 마필이지만 가장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5번 찬란한 미소, 그리고 3번 철비, 직전에 두 마리가 같이 1착, 2착을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철비는 글쎄요, 김호수 기수가 다시 한번 끌고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번 찬란한 미소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전개 자체도 워낙 잘 나오는 마필이고, 직전 대비 비교해서 여기서 그래도 발걸음이 꾸준하게 연결이 되는 마필, 5번 찬란한 미소는 인정을 하겠고, 3번 철비는 솔직히 뭐 빼지는 못하겠어요. 빼지는 못하겠는데,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보고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될 마필로 생각을 하겠고, 11번 스톰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계치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래 선천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맥시멈이 1400 정도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얘는 머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600m까지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승급전에 1800m, 이렇게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은 마필들이 장거리를 소화하는 거는 저는 정말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00m까지가 맥시멈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9번 영웅제왕 같은 이런 마필들이 기습적으로 여기서 선행을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버텨낼 수 있는 발걸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동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김동명 기수하고는 좀 마필과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한번 찔러볼 수 있는 9번 영웅제왕, 그리고 32조 승부기수죠. 조성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8번 용구도 완벽하게 비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어지러운 편성에서는 라스트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5번 찬란한 미소를 충마로 인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비인기 마필 9번 영웅제왕이라든지 8번 용구, 이 두 마리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복병 마필입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 9경주 메인 승부처는 인기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7번 저스틴 매직. 저스틴 매직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8개월 만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정상주기 출전으로 당연히 세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충마로는 좀 불안하죠. 그리고 팔려주고 있는 11번 탱이바이트 역시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 1400 딱 적정거리입니다. 하지만 7번, 11번의 이 초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이 두 마리 현장에서 가지고 가요. 저스틴 매직도 가지고 가고 탱이바이트도 가지고 가는데, 제가 보고 있는 충마는 이 두 마리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들은 자기가 뛰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각질이라고 그러죠. 앞에 가서 모래를 안 맞고 선행을 가야지 뛰는 말, 아니면은 추입을 하는 말, 모래를 맞으면 못 뛰고 모래 안 맞으면 잘 뛰는 말, 이렇게 좀 마필의 각질들이 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이죠. 성격을 봤을 때 이 마필이 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이번 경주에 딱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보면서 얘구나라고 이번 경주 동그라미를 확실하게 쳐놓은 복병 마필, 현장에서 많이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를 갖다 붙여도 이거는 무조건 중배당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 마필인 7번 저스틴 매직, 11번 탱이바이트, 이 두 마리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마필들입니다. 단 복병마를 축으로 잡고 이 두 마리를 갖다 붙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번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9경주 메인 승부처는요 5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진짜 좀 마음이 아픈 마필이 출전하고 있죠. 8번 해운대 여걸. 제가 3월 29일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해운대 여걸 10번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메인 승부처를 잡은 이유는 해운대 여걸이 외곽 게이트 출발로 모래를 안 맞는 선입정예다. 놓고 때렸는데 아주 최강하고 라스트에 포차로, 제가 경주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외곽에 해운대 여걸이었고 안쪽에 아주 최강이었는데 외곽이 이겼을 것도 같은데, 그때 당시 배당이
해운대요거하고 끝판에어로하고 배당이 72.4배였어요. 메인 승부처에서 마지막 경주 72.4배는 정말 임팩트 있는 배당이었죠. 그런데 그 막권이 고차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뭐 허탈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해운대여고를 놓고 메인 승부를 붙어서 코차로 지는 아쉬움을 남았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떻습니까? 직전 경주하고는 조금 틀려요. 해운대여고이 안쪽에 이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전개가 나온다고 그래도 조금은 이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밀고 나올 마필들이 좀 많아요. 단거리 1200m인데 빠른 마필들의 조합으로 앞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입이 될 것이냐, 이제 이거의 싸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밀고 나올 마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여거리 직전보다는 좀 불안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출마는 그래도 7번 영천더비를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행을 가든 선입을 하든 따라가든 모든 조건에서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영천더비이기 때문에 가장 전개가 좋은 7번 영천더비를 놓고 다른 마필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대한 비상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보다도 이 폐출혈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폐출혈이 한 번만 더 나면 경주마로서 이제 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위대한 비상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7번 영천더비를 놓고 하더라도 12번 끝판에어로가 직전처럼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가능할 것이냐,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들인데 추입을 하는 마필들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주에 모래를 두껍게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입보다는 이 선입권에서 선행해서 버티는 마필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주 역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안쪽 주로에 모래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로가 가볍더라. 자, 그러면 분명하게 추입을 하는, 안쪽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들도 예전 3월달까지만 해도 안쪽에서 다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앞선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그대로 버티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영천더비를 축으로 인정은 하되 열쇠는 추입을 하는 마필들 쪽에서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0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